한살림 철학에 의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마무리하는 5장의 제목을 자기답게, 한살림답게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살림의 생명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내면화되고 그것이 우리의 생활과 활동으로 표현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또 한살림의 정체성, 또 한살림의 색깔 이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살림을 살림꾼으로서 같이 하고 있다면 그 자기답게, 나답게라는 거하고 한살림답게라는 게 또 둘이면서 또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살림 선언에서는 새로운 생활 양식의 창조라는 지향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생활 양식의 창조를 한살림답게, 자기답게 어떻게 해 나가면 좋을지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생활 양식의 창조는 한살림 운동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사명인데, 우리 박재일 회장님을 비롯한 일꾼, 살림꾼들, 선배 살림꾼들이 새로운 생활 양식의 창조를 위해서 30년 이상을 함께 해오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생활 양식의 창조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차원이라면은 교환 양식, 노동 양식, 생산 양식, 소유 양식 이외에도 많이 있겠죠. 한살림의 경우에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장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살림의 매장은 그냥 파는 곳이 아니고 나눔터이기도 합니다. 그냥 파는 곳이라면은 재미도 없고 또 한살림다운 무엇을 새로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도 없겠죠. 파는 곳이면서 동시에 나눔터인 것, 이게 제 생각에는 새로운 교환 양식의 창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살림의 조합원 노동의 개념이라든가 활동가들의 노동 이런 것들도 새로운 노동 양식의 창조를 위한 여러 가지 시도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 생산자들의 공동체적 생산 양식이라든가 또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소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적 차원의 새로운 생활 양식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개인적 차원으로도 생활 양식은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 속에서, 그 다음에 활동 속에서 마을 모임이라든가 지역에서의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동체적 삶을 실현하는 것이라든가 또 병 재사용이라든가 포장을 줄인다거나 그다음에 비누를 화학 세제를 쓰지 않는다든가 이런 활동들로 우리의 생태적 삶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성적 삶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영성적 삶이라는 것은 삶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하는 삶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한살림 하는 사람들의 삶이 근원에 대한 질문을 놓지 않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왼쪽의 그림은 저희 활동의 그림이고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은 조금 복잡한 그림인데, 이 저희들의 사회적 생활 양식의 창조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매장의 그림을 통해서 표현을 해봤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생활 양식의 창조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것만 아니죠. 사회적 차원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빼먹었는데 박재일 회장님께서 한살림 선언을 1989년에 발표한 이듬해 1990년도에 한살림이라는 무쿠지를 발행을 했는데 그때 박재일 회장님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활동하셨던 선배님들이 좌담회를 했어요. 그때 이제 새로운 생활 양식의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때의 새로운 생활 양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소비 생활, 개인적인 생활만이 아니고 사회적 생활 양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확인을 해 두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차원의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게 곧 제가 생각할 때는 한살림답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개인으로 조금 더 좁혀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한살림답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우리 저 홈페이지에 인재 채용에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재상입니다. 생명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 조화로운 관계를 만드는 사람, 늘 공부하는 사람. 이것이 한살림 인재상이기 때문에 한살림의 채용 공고를 보시고 입사를 하실 분들은 이 삶의 모습, 이런 사람이 되는 인재상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인재상의 원형이 되는 분이 제 생각으로는 박제일 으뜸살림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표지는 그림은 어느 잡지에서 제 기억으로는 신동아인 것 같은데 잡지에 소개되어 있는 그 박제일 회장님 이야기의 표지 화면 첫 번째 장의 모습입니다. 그 한살림 살림꾼 또 스스로 으뜸살림꾼으로 자임하셨던 자임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네. 한살림답게는 한살림 조직이 요구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 스스로 자기답게와 한살림답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이 아니고 함께 어떤 때는 조금 더 다르다고 보여줄 수도 있겠고 어떤 때는 또 합치된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살림 연수원에서는 마음살림 프로그램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살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또 자기를 살피고 스스로 성장시킬 수 있는 또 매뉴얼 같은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이당 선생님 얘기가 다시 생각나는데요. 무이당 선생님의 그 소개하는 책을 읽어보면 일본에 있는 어떤 분이 인터뷰 중에 무이당 선생님은 항상 깨어있는 분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때 무이당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하루 24시간 중에도 24시간 중에 1시간도 깨어있는, 1시간 정도나 깨어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겸양의 표현을 합니다. 저는 자기답게라고 하는 거는 자기를 살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능력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보통은 깨어있는 삶,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저희가 모심, 기름, 살림이란 말을 한살림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답게와 연결시켜 보면 자기 발견, 자기 성장, 자기 실현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그런 순환 관계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답게라고 하는 거는 전 모든 길은 새 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는 자기답게라고 하는 거는 각각 다른 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우리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같은 길을 가는 그 순간의 날씨, 자기의 마음의 상태, 외부의 조건, 준비된 정도, 자신의 에너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각 다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한살림이라는 조직의 운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새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 새 길을 가고 새 길을 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살림 하는 사람들이 한살림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각각 자기 새 길을 여는 그다음에 한살림 운동에 새 길을 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살림 철학의 이해라는 주제로 5개 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마무리하는 시간에 떠오르는 것은 역시 다시 밥이었는데요. 1986년도 한살림의 문을 열고 30년이 되던 해에 저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만든 슬로건이 전 다시 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밥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앞에서 봤던 밥 그림과 함께 해월 선생님의 그 글을 옮겨놓은 무이당 선생님의 그림을 이렇게 한번 다시 보게 되는데요. 사람과 밥과 하늘,
그 관계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다시바비로 되어 있는 다시라는 거는 반복이 아닙니다. 다 아시겠지만 다시에는 어게인의 의미와 함께 초심으로 돌아간다, 다시 시작한다 이런 의미와 함께 뉴,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모든 길은 새 길이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다시밥이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해서 한살림 운동의 새 길을 함께 열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